장이고요. 최연기라고 합니다. 7시 40분부터 조금 이렇게 미리 교양 수업처럼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편차가 좀 커요. 그러니까 입시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첫아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공통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20분 전에 요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요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하는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이게 예전 교육과정보다 과목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한 권이었던 책이 두 개로 쪼개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년평가가 아니고 학기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1학기 때 못 끝냈다고 해서 2학기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리2 같은 과목도 이제 물리2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아 보인다. 65과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학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수학을 좀 볼게요. 아이고. 네. 수학을 좀 볼게요. 어, 2015, 2022 이렇게 되는 건데요. 2022 교육 과정은 예비 고2학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2 그 밑으로는 다 2022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가 이제 2015죠. 자, 예전에는 고등수학이라고 해서 상이 있고 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고등수학 상하.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배우고 나면 수원, 수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행이 좀 빠른 학생들은 아마 책이 나오기 전에 배웠기 때문에 요런 걸로 공부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 이렇게 이제 있고 확통, 기하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등수학이 이제 공통수학이 된 거예요. 공통수학 1, 2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용이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약간 추가된 게 있는데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고등수학 상이요 책이 되게 두꺼웠어요. 그리고 하가 그에 비해 좀 얇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가르칠 때 어느 학교는 막 섞어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정확히 50%씩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원, 직선, 이동 이런 게 다 하로 이렇게 2로 넘어갔다. 이해하셨어요? 어렵나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원이요. 내용 하나 안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죠? 혹시 아세요? 대수. 대수. 옆집 친구 이름 같죠?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수투가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얘가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어요. 미적분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똑같은 거구나. 이름만 바뀌었구나. 자, 그 다음 그럼 미적분은 뭘로 바뀌었을 거예요? 얘가 미적분 2가 된 거예요. 미적분 2.
됐죠? 그리고 확통하고 확률 통계입니다. 확통하고 기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름은 그대로 갔어요. 요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하를 뺄게요. 요만큼. 미적투도 빼야죠? 요만큼은 문과고 이과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통이에요.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그렇구나.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원, 확통까지는 누구나가 다 배워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연 계열 아이들은 이제 미적분 2나 뭐 기하까지도 배운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학 잠깐만 볼게요. 과학이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통합과학 1, 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면 물리가 아니에요. 물리가 아니고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 다음에 화학. 생물이 아니에요.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공학. 그 다음에 지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원래는 물, 원, 화, 원, 뭐 생, 원, 지, 원 이래서 원이라고 붙었던 거예요. 원이 빠지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냥 이름이 됐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구나.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러면 물투, 화투, 생투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 물투가 없어지고 아까 뭐라고요? 물투가 없어지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 화투가 없어지고 물질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안 해오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거고, 생물 2가 없어지고 세포 이렇게. 미적분 2는 보통 이 동네는 3학년 1학기 때 합니다. 이 동네는 3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입시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제일 어려운 과목을 수학의 꽃을 3학년 1학기 때 배정을 해놓으니 입시는 도대체 언제 준비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결이 좋은 학교일수록 미적분 2를 최대한 앞으로 땡기는 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남고등학교만 2학년 2학기 때 합니다. 올해까지만 그렇게 됐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어떻게 수학을 편제해놨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1학기에는 다 공통수학 1을 하는 거고, 그죠? 1학년 2학기에는 다 공통수학 2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어머님들이 아시는 뭐 이제 좀 유명한 자사고들 있죠? 걔네들은 이 두 개를 언제? 1학기에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1학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든 과고든 가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서가 문제인 거예요. 가서가. 그리고 대수 미적분 원도 어때요? 1학년 2학기 때 끝내버리는 학교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3학년 때 뭐해? AP 과정이라고 하죠. 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대학교 과정을 미리 또 당겨요. 그래서 과고나 상상고 이런 데는 대학교 과정을 가르쳐서 이수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연대나 뭐 성균관대 이런 데들은 그거 인정을 해줘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을 해줘요. 그렇구나.
과학도 보시면 여기는 다 똑같아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자,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1학년 때는 포기자가 안 나와요. 수포자 없고요, 과포자 없어요. 언제 나와요? 2학년 1학기 때 포기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 할래.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해요. 아이들이 할만해요. 근데 1학년 겨울방학이 딱 지나서 중간고사를 보는 순간, 2학년 중간고사를 보는 순간 너무 버거운 거야. 양도 많지, 선행도 안 돼 있지, 또 내용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참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것만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5월 달에 영재학교 원서를 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재학교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라고 합니다. 과학고잖아. 아니에요. 이름이 그렇지 영재학교예요. 그럼 걔네들은 교육청의 지시를 안 따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편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완전 좀 달라요. 일반 학교랑. 그리고 이제 여기 떨어지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과학고를 쓰는 거예요. 과학고는 광역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과학고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디 있죠? 세종하고 한성하고 2개가 있는 겁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세종을 많이 가요. 가깝죠? 그래서 저희 학원도 작년에 1명, 올해 1명 이렇게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이렇게 있는데, 자, 12월이 되면 이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원서를 12월에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홍 색깔 학교들을 우리가 전기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에 있는 걸 후기 고등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자, 우리 아이가 자연 계열이야. 그러면 일단 영재학교를 써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 좀 한다고 하면. 떨어지면 과고를 써요. 떨어지면 자사고를 써요. 떨어지면 일반고를 가는 거예요. 자연 계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인문 계열이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쓰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일반고를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고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연 계열은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자사고 떨어진 아이들이 일반고 갈 때는 얘네들도 뺑뺑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시간이 이제 다 됐나요? 3분 남았나요? 다 오신 건가? 그래요. 이제 그럼 시작할게요. 네. 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뭐 특목 자사를 가야 되냐? 오늘은 그런 설명회가 아니에요. 뭐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일반고 가서 입결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잘 들으시고, 그러면 내 아이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일반고를 가던 특목 자사를 가던 뭘 준비해야 될까? 요거를 좀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정도 요 채강을 끌고 오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15년 차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래요.
그런 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 학력 편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교실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막 예전처럼 애들을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잔소리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어머님들께서 오픈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모두를 저희가 못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어요. 오픈을 하면 그러면 이런 길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자, 일반고를 가도 내신 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꼭 과고를 보내진 않을 거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해야 한양대 간다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뭐 영지학교를 보내자가 아니고 성남고, 숭여고를 가도 어차피 성적이 잘 나와야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니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만큼은 해서 고등학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전 질문을 저희 행정팀에서 받아봤죠. 네. 이 파란색은요, 매년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어머님들. 초등부 어머님들, 부모님들, 괜찮아요. 초등부. 중1. 오케이. 중2. 네. 혹시 중3 있어요? 없죠? 오케이. 중1이 좀 많네요. 선행은 꼭 필요할까요? 초등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계획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심화를 꾹꾹 밟아주시는 게 맞고요.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는 선행에 조금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타이밍이 놓쳐버립니다. 타이밍.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심화가 맞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심화가 맞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인데 선행이 빠른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전제가 뭐예요? 심화를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심화를 안 하고 선행만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2쯤 됐어. 그러면 달려야 돼요. 그럼 달리는 거예요. 다 안 됐는데요? 달리는 거예요. 100%는 없어요. 70%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그때 몰랐던 걸 언젠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맞아, 이거 그때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학부모님 중에 보내신 것 같아요. 과학의 로드맵이 궁금하다. 늦은 감이 좀 있지만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예비 중2인데 어떤 식으로 따라잡아야 할까요? 과학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등 과학은 그냥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걸 1학년 과학, 2학년 과학으로 쪼개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물화생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아이가 각 단원에 대한 개념을 나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요. 결국 과학고등학교 면접도요, 중학교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현상과 실생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연하게 표현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통합과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통합과학은 다다익선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그냥 넘어갈게요. 통합과학이 왜 다다익선이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1학년이 되면 통합과학 1, 2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요. 2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은 뭘 하냐면 모의고사를 봅니다.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3월, 6월, 9월, 11월에 봅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계속 그쪽에 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래서 통합과학을 또 공부합니다. 3학년이 됐어. 안 해도 되죠? 아니죠. 수능 과목이잖아요. 통합과학 수능 과목입니다. 또 공부합니다. 3년 내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통합과학을 중등부에 끝내고 올라가자가 트렌드입니다. 통합과학에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통합과학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수 과목으로서 중등을 물화생지를 통으로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물리학, 화학, 생명 있잖아요. 요거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진로가 어느 쪽이냐에 맞춰서 선택해서 깊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동네에서 공부를 조금 하는 아이들은 진짜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물리학하고 화학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또 합니다. 그래야 2학년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럼 공부를 조금 우월하게 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한 5명 정도 꼽는 전교권 아이들은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물리학을 하이탑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3번 봐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은요, 자연계열입니다. 이제 앞으로 물리학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이 변별력의 꽃이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 다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있네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맞춰 수업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제가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변했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 대학 입시에 변화된 것 중에 큰 게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이거 모르실 수 있구나, 우리 어머님들. 자, 대학을 가려면요, 수시를 보는 전형이 있고요, 정시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아시죠? 수시는 원서를 6장을 쓰는 거예요. 정시는 3장을 씁니다. 수시는요, 크게 종합전형, 교과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 자, 교과 전형은 뭐냐면 숫자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정량평가. 1.3등급을 1.5등급이 못 이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너 탈락. 이렇게 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 전형. 됐죠?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요게 비교과의 가중치를 두는 정성평가로 아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는 좀 그런데 이만큼 활동을 했구나. 그럼 우리 학교에 오면 충성도 있게 열심히 잘 다니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3.5등급이 서울대를 갔더라. 다 종합전형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논술이 있는 거예요. 논술은 고등학교 성적으로는 뭔가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곳을 논술 한 방으로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논술입니다. 오늘이 바로 수시 결과 나오는 날이었어요. 논술. 지금 저희 단톡방에 합격 막 카톡 바바바바바 오고 있어요. 지금. 논술. 얘가 거기를 갔다고? 이건 논술인 거예요. 네.
안 봐요. 그냥 성적을 안 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6장을 배분하는 거예요. 허세 있는 애들 있죠. 나는 공부는 좀 그렇지만 난 그래도 이름 있는 데 가고 싶어. 여기에 6장을 쓰는 거예요. 이걸 육론수를 질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론수를 질렀다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정량평가, 얘는 정성평가예요. 자, 바뀐 입시는 이것들의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다시요. 뭐가 교과 전형이고 뭐가 종합 전형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아이들한테 멀티를 원한다. 이게 요즘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면접 비율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 정시는요, 수능을 잘 보면 가는 거잖아요. 수능을 잘 보면 줄을 세워서 대학을 착착착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정시였어요. 그런데 정시도 뭐다? 학생부를 반영한다. 학생부를 반영한다. 서연고가 지금 다 학생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들을 너무 많이 더 만들어놨다. 자,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학교에 가면 바쁠 거다.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맞죠? 학교 생활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게 하려면 어때야 된다? 시간이 많아야 된다. 맞죠? 공부를 최대한 들어가기 전에 많이 해놓고 가서 시간 세이브를 해야 학교에서 시키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뀐 입시 제도에 어떻게 수업이 되냐? 선행에 좀 더 치중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선행을 좀 더 당깁니다. 최강 대표는 그렇게 내년을 봅니다. 그리고 요거를, 자, 오늘 블랙 프리미엄 설명했잖아요. 제가 원래 고등부 수업을 주구장창 해오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고등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구나. 결국 중학교에서 끝내고 올라오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고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건물 5층에 블랙관을 만든 게 201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좀 끝내고 와야 된다. 아무리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랬는데 코로나 21년이 되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공간을 분리해서 저쪽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블랙 프리미엄이 21년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블랙 프리미엄은 모토가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수학 끝내자예요. 네, 이게 모토예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수학을 끝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학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등수학이 끝난 아이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중등수학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고등수학 진도를 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3-2까지는 끝내야죠. 그죠? 그 대신에 3-1 있잖아요. 3-1. 거기가 이제 2차 함수 나오고 2차 방정식 나오는데요. 인수분해 나오고 대수 파트가 그래도 중심화까지는 돼야 그래도 정석을 봤을 때 조금 익숙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실력적인 부분보다도 시기적인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2쯤 됐어. 중2쯤 됐어. 그러면 고등수학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중2쯤 됐으면. 중3 때 처음 본다? 저희 학원에 지금 3학년 없잖아요. 저희 학원에 가장 아랫반이에요. 중3 때 고등수학을 시작하는 아이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중3을 프리 고등부라고 명명해서 무조건
진도가 어떻든 무조건 중3은 아무리 늦어도 3월 달에는 모두가 정석 같은 책을 본다가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3학년 2학기를 안 했어도 3학년 1학기 때는 그냥 고등수학이 나갑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건 특강으로 합니다. 그냥.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3학년 2학기가 중요는 하지만 내 아이가 일반고 갈 거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고등수학에 집중해야죠.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닌데. 그죠? 과고를 갈 거다. 또는 자사고 중에 몇몇 학교를 갈 거다 하면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챙기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고 갈 거면 그냥 고1 중간고사를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1 중간고사를. 3학년 2학기 때는. 예.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자잘한 실수가 많고 심한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학습 방법. 자잘한 실수가 많은 학생은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다 경험 있으시죠? 수능 시험장에서 손이 떨려가지고 마킹을 막 이렇게, 그죠? 뭐 하나 내가 실수할까봐. 얘네들은 아무렇지 않아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하얀 A4 용지에 한 문제씩 풀도록 하세요. 한 문제를 하얀 A4 용지에 풀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하얀색,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새 공책에다가 글씨 쓸 때의 느낌, 잘 쓰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조금씩 교정이 됩니다. 지가 다 풀고 나서 메모를 한 건지 풀이를 한 건지 지 눈으로 봐야 돼요. 아, 내가 중구난방이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심화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는 건요, 수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가 문제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텍스트 노출이 많이 돼야 됩니다. 빨리 읽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곱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은 기호학문입니다. 그 각각의 기호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걸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머리로,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눈이 지나갔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는 속도를 머리가 못 쫓아간다는 얘기죠. 핸드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스킵. 그리고 국어나 영어가 자꾸 빨리 읽고 주제 파악하라고 그러죠. 그게 수학이랑은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천천히 읽고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수학은. 문제를 다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학생은 그 문제 웬만하면 못 풀어요. 심리적으로 덜컹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곱씹으면서 끝까지 읽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국어에 좀 더 치중하시는 게 맞다. 자, 최강에 있는 기존 블랙과 새로 생긴 블랙 프리미엄관이 아니에요. 네. 그냥 요 위에 있던 간판이 그냥 저쪽에도 또 하나 생긴 건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과학 수업과 블랙 프리미엄의 과학도 어떻게 다른가요? 자, 최강 여기가 대방 캠퍼스거든요. 여기 중등 과학 우리 홍하진 선생님이 책임지시고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교과 위주의, 자기 학년 위주의 과학입니다. 자기 학년, 내신 위주의 과학이고요. 블랙 프리미엄에 있는 프리미엄 과학은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요? 탄력 있게 빨리 달릴 수 있게 준비시키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고등 과정까지 쭉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게끔 거기 혹시 안내문이 있는데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과목 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선행 위주의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 위주의 과학. 중학생 아이들이 물리학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과고 가려면 해야 되는 거죠. 상상고 가려면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네. 요거는 되게 의미심장한 건데요. 딱 보면 어머님들 둘이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아, 진짜로.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요. 저도 딱 알겠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딱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동성은 잘 못 알아봐요. 이성은 또 금방 알아본대요. 이게 왜 제가 여기 웃자고 한 건데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입시가 요즘 이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내 자식을 내가 꾸미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렇게 좀 만들어줘요. 내 자식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저도 우리 애들 잘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대치동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갔어. 근데 걔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시키는 거 했지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냥 너 이거 해. 너 지금 이거 해.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대학 가 있다. 요즘 약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영재학교 고입에 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영재학교 이 동네에서 가는 애들이 거의 없죠. 패스. 패스. 진짜로. 그리고 영재학교는요. 커리큘럼 자체가 이 교육청이랑 동떨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플랜 B를 갈아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림피아드 준비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교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과고예요. 여기 떨어진 애들이 과고를 가기도 하지만 과고가 이게 아주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아주 딱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자사고, 전국형 자사고를 합쳐서 전사고, 그죠? 그 다음에 광역형 자사고를 줄여서 광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자고. 전사고는 10개, 전국에. 오늘 그 핑크 색깔 예쁜 책 있잖아요. 그거 엄청 유용한 책이에요. 그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외고, 국제고, 그죠? 이것도 광역 단위예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에 가는 거예요. 국제고는 우리 서울에 하나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비평준화 개방형 자율고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립고인데 지방 명문 사립고 있잖아요. 우리 지방에서 학창 시절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때 한일고등학교, 그죠? 공주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군자녀들 우리 동네에 많잖아요. 한민고 이런 것도 이제 개방형 자율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숫자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중학생 3학년이요. 약 4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43만 명 정도 되는데 영재학교, 과학고, 그 다음 전사고, 뭐 광사고, 뭐 외고 어쨌든 쭉 해서 뭔가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고자 했던 아이들이 3만 5천 명이에요. 지원한 아이들이 3만 5천 명이에요. 그럼 이 비율이요 8% 정도 되는 거예요. 자요. 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같은 학년에 그래도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고자 시도했던 아이들이 8%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8%라는 건요.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끄트머리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10% 바짝이니까. 결국 얘네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길 보내자가 아니고 이 정도 공부는 하자라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 공부는 하자. 붙자가 아니고 떨어져도 그 공부한 거 어디 안 가요. 시간 어디 안 가요. 다 남아요. 공부한 거는.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의치학 안수 메디컬이죠. 거기에다가 서연고 서성한
요 정도 가면 입시 성공한 거예요. 그죠? 자랑할 만한 학교 아닙니까? 이 학생 수가 3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3만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자, 특목고 자사고냐, 그 다음에 일반고냐. 요게 이제 몇 해 전부터 계속 뭐 유불리를 따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리할까가 아니에요. 내 아이를 어디 보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유리한 건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성에 안 차요. 그럼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잠깐 고등 얘기입니다. 메디컬에 가는 아이들은요, 보통 전사고, 뭐 상상고, 하나고, 외대부고 이런 아이들 전교권이라는 거는요, 학교에서 이름 대면 아는 애, 걔가 전교권인 겁니다. 그리고 과학중점 일반고, 숭이여고, 여의도 고등학교, 용산고, 이게 일반고 중에 과중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 동네. 영등포 고등학교도 과중입니다. 요 한 1등에서 5등 정도 해야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고는 전교 1등 해야 돼요. 성남고는 전교 1등 해야지 의대 가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동작구에서 의대 1명 갔다는 거. 우리 동네는 약간 그런 동네입니다. 어중찐 동네죠, 약간. 그죠? 어디 살아요? 강남 산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강남인데. 농담이에요. 그것도 아세요? 서울시에서 우리 동네가 학원비 제일 싼 거? 그거 모르시죠? 제일 싸요. 이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생 기준으로 1분당 216원이 맥시멈이에요. 216원 분당 단가가.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기면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 동작구가 제일 싸요. 이유는요. 학원연합회가 부실해서 그래요. 이게 좀 머리도 밀고 막 앞에서 막 이렇게 교육청에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동작구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직함은인데 관심이 없어요, 별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열, 뭐 연대, 고대, 공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한양대, 공대 이런 데 가려면 과학고에서는 4등급 정도 해도 가요. 이 4등급이 옛날 9등급제 4등급입니다. 9등급제 4등급. 그러니까 한 뭐 4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사고에서도 한 3등급 초반이면 가요. 그리고 우리 성남고, 숭이여고에서는 한 10등 안에 들면 가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할만하죠. 인문계열은 좀 치열해요. 인문계열은. 그래서 일반고에서 한 5등 정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인문계열 간다라고 하면 완전 말리입니다. 가지 말라고. 인구론 아시죠? 인구론. 인문계 90%가 논다. 그래서 인구론. 가면 안 돼요. 물론 뭐 경상계열에 뭐 특화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입시가 이건 그렇습니다. 자, 특목 자사고 가서요. 전교권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면 집 가까운 데가 맞는 거예요. 집 가까운 일반고 가서 어때요? 공부를 잘하면 교과도 쓸 수 있고 학교에서 챙겨줘요. 공부 잘하는데 학교에서 챙겨준다니까요. 반을 또 따로 이렇게 비공개 동아리를 만들어서 막 챙겨줘요. 학종에 유리합니다. 그걸 자율 동아리라고 합니다. 막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 정시는 이제 학원에서 잘 또 따로 준비시키면 되는 거죠. 자, 성남고 가서 전교권에 들면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성남고 가서 전교권 들 수 있냐? 이제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 블랙 프리미엄 생긴 다음에 1회 졸업생 아이들, 제가 가르친 1회 졸업생 아이들이 지금 예비 고3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블랙 프리미엄의 1회 아이들이 예비 고3입니다. 아직 대학을 안 갔는데, 얘가 이제 하나고 가네요. 하나고. 내가 지웠는데 하나고 가네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내신이 3.2가 나왔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3.2가 나왔대. 그냥 괜찮다 싶었어요. 자, 하나고 오는 애들이 선행은 많이 안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서 수학은 상대적으로 쉽고 나머지 과목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선행을 블랙 프리미엄에서 많이 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고 특징이요, 인문계가 강한 학교예요. 그죠? 아시죠? 하나고 특징이 문과 애들한테 유리한 그런 교과 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 들어가면 모의고사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얘네는 학교 생활이 너무 빡세요. 그 다음, 수학 선행은 확실히 하면 훨씬 좋다. 내신도 챙기면서 선행 나간 부분 복습도 챙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한 명은, 얘는 한민고 가네요. 한민고. 얘도 뭐 3점 후반 정도 나온대요. 얘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다 공부 좀 한다고 얘기 듣던 애들이에요. 중학교 때는. 자, 한민고에 온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너무 만족하면서 지낸다. 힘든 일도 많지만 학교가 주는 특별함도 있고 작년으로 돌아가도 다시 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 애들은 다 또 만족하고 다녀요. 특목 자사에 유리한 아이들, 그리고 일반고가 유리한 아이들,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봤습니다. 왠지 이쪽은 특목 자사는 다 좋은 것 같고요. 왠지 여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습을, 특목 자사는 학원을 못 다니니까 자기 주도를 잘하는 애가 가는 게 맞고요. 기숙사 생활하니까. 일반고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애들이 일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패 귀인입니다, 부모님들. 이게 뭐냐면 애가 시험을 못 봤어. 누구 탓을 하냐 이거예요. 특목 자사는요, 자기 탓하는 애들이 가야 잘 적응해요. 여기는요, 그렇게 학원 탓하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잖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애들은 여기 보내면 적응 못해요. 그냥 부모님이 끼고 계셔야 돼요. 네.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요. 그 다음에 요 도표는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엄청 하잖아요. 제가 또. 그죠? 그때 이제 조사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머니. 강남중, 강연중, 대방중, 대영중, 문창, 성남, 숭이, 신길중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성취도예요. 학업 성취도.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는요, 숭이여고 학업 성취도를 저희 원장들끼리 하는, 또 저희가 이제 전국구니까 제가 또 나름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또 있어요.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건 이겁니다. 강남중학교가요, 56%가 A예요. 수학이 A.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올 A라고 해서 그거 그렇게 좋아하실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56%가 A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율이 높냐? 시험이 쉽냐? 그게 아니고요.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서 그래요. 수행평가는 깔아주는 점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필고사가 100점이다 90점이다가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A로 올 A로만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숭의 여중을 갔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1등급이고요. 요 약간 노란색이 2등급이고요. 여기가 3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A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요, 누군가는 기필코 3등급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니까요. 이해하셨죠? 왜 우리의 등급이 이래요? 당연한 거였어요. 엄마만 몰랐던 거예요. 학원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요겁니다. 요 데이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쪽집게처럼 알려드립니다. 어느 정도 될지.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성남고등학교거든요. 요렇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유는, 요렇게, 그래도 최강이 데이터가 많구나. 요런 거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건 또 영어예요, 영어. 제가 맨날 하는 짓이 이거예요. 당곡고, 대영고, 성남고, 수도여고, 숭의여고, 여의도고, 영등포고등학교 쭉 해가지고 막 성취도 조사해가지고 애들 막 조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당곡고 1등급은 23등 안에 들어야 되고, 대영고는 성남고는 31등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예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저희가 고등부 국영수 다 하잖아요. 옆 건물 아시죠? 올해 겨울부터 다 하잖아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수학만 잘 가르쳐서 대학 보내기가 힘들다. 어머님들 학원 여러 개 고르시는 거 힘드시니까 그냥 토탈 케어. 최강을 믿고 맡겨주세요. 대학은 제가 보냅니다. 이런 거예요. 만들어 드립니다. 메이크업.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걸 때문에 지금 열심히 자료 모으고 조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학 이거는 아셔야 돼요.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자, 메디컬이 약 8,000명이에요. 오케이, 그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 다음 서연고, 서성안이 중경외시 해가지고 약 11개 대학이 38,000명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요거 11개 대학 아까 대충 본 것 같아. 그 다음 경찰대하고 사관학교, 그 다음 교대까지 특수대학이라고 해서 한 7,000명 정도 뽑아요. 특수대학.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특수대학이군요.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켄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공계 특화대학입니다. 네. 켄텍이 한전에서 만든, 그죠? 에너지 공과대학, 나주에 있죠? 전액 장학금. 네. 그리고 용돈도 줘요.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 뭐 그렇게 준다는데. 네.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 엄청 많이 보내준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죠. 이런 데 가면 좋은 거예요. 110명 뽑잖아요.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게 뭐예요?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광주, 울산, 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가 대전에만 있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포스텍은 저희 때는 포항공과대학이었죠. 포항공대. 이름이 없어 보인다고 포스텍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포스코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잖아요. 포항제철이 포스코가 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야? 52,000명, 즉 수능 응시생이 재수생까지 이제 포함시키면 이 정도 되는데 10% 안에는 들어야 요만큼에 있는 대학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10%구나. 10%구나. 어디 가도 우리 애가 10%는 해야 된다. 어디 가도. 그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6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한 반에 50명에 11개 반. 거의 다 비슷하시잖아요. 저보다 한참 어리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안 웃으시네요. 자, 그러면 한 600명 정도의 10%면은 어때요? 60등. 반에서 하면 그래도 한 5등. 뭐 이런 거예요. 반에서 한 5등? 공부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5등 잘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5등 한다고 이런 데 가는 건 아니죠. 끄트머리 가는 거잖아요. 끄트머리. 가천대 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오케이.
자, 요거는 여기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고2부터 해당하는 게 요렇게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비 초4부터는 한번 교육과정이 또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의 그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지금 예비 중2는 2031년에 수능을 보는 거예요. 대학 입시가 2031 대학 입시를 보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교육과정이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애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어쨌든 여기 대학을 들어가야 돼. 그죠? 얘네들이 이쪽에 올라타가지고 수능을 같이 봅니다. 맞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 얘네 이제 이렇게 끝나겠죠? 자, 그럼 얘네 봐요. 얘네 어때요? 인원수가 적죠? 그럼 얘네가 인원수가 적으면요. 입시 결과를 봤을 때 경쟁률이 낮게 나옵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서 재수 잘 안 넘어옵니다. 자, 경쟁률이 낮게 나옵니다. 그럼 얘네는 어떨까요? 상향 평준을 합니다. 경쟁률이 낮아? 그럼 나도 한번 쑤셔볼 만한데? 상향 평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우르르 떨어지겠죠? 걔네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막 이런 막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모 박스 친 게요.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 네모 박스가 수능 과목입니다. 빨간색이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파란색이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그냥 그 점수만 넘으면 모두가 A 1등급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모 박스를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거 아니에요. 이걸 전체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진로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상대평가입니다. 다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요렇게 네모 박스 친 거,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과목, 여기만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이런 과목을 3학년 2학기에 배치합니다. 수능 준비시키려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다 보시면 또 몇 번, 여러 번 거치면 그때 그렇지 이런 얘기였구나 보시면 돼요. 10%라고 그랬죠. 10%. 요즘 고등학교 한 학년이요 230명 정도 돼요. 엄청 작죠. 학생 수가 팍팍팍 줄어가지고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 1등급 받으려면 24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24등 안에 들어야 1등급 받는구나. (2028) 이전에는요 대입에서 수학을 못하면 갈 대학이 없고 국어를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이게 이제 이렇게 통용됐었어요. 그러면 2028부터는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이슈가 됩니다. 아직 사회에 대해서 위기감이 전혀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도 다 그렇고. 근데 사회도 과학만큼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걔도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잘하면 되냐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 요게 얹어졌다라는 건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도 통사 통과를 공부하고 2학년 때도 공부하고 3학년 때도 공부하기 때문에 효율적 공부를 하기 위해 끝내놓고 가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학원 설명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을 원래 오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도 제가 늘 설명회를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블랙 프리미엄이 궁금한데 왜 그거 얘기 안 해요? 학원 프로그램 궁금한데 왜 얘기 안 해? 근데 저는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 서가지고 뭐 수강료 얼마요? 이런 얘기 하는 게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담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계시는 곳이 초중등교육원이고요. 수학하고 과학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과학은 교과 위주의 이제 자기 학년 위주의 과학을 가르칩니다. 자, 블랙 프리미엄은요. 대방 성당 맞은편 프라닭 치킨 위에 있고요. 5층이 학원이고요. 6층은 스터디 카페로 허가를 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합니다. 늦게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원래 하이마트 있던 건물이 없어지고 학원이 이제 쭉 생겼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1층이 상담센터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기 1층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서 상담 안 해요. 1층에서 오셔서 커피 드시고 그냥 시간 때우시다 가시면 돼요. 음악 듣고. 네. 2층이 스파르타 클럽 메트로라고 해가지고요. 관리형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이들 막 구워 삶아가지고 이제 막 혼내고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름이 클럽 메트로잖아요. 느낌 오시죠? 지하철 타고 대학 가자라는 거예요. 빵 터질 일인가요?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하철 타고 가자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애매한 아이들이 있어요. 애매한 아이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생활이 아직 잘 안 잡힌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너는 이제 클럽 메트로에서 클럽 에어로 가. 넌 이제 비행기 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요. 일하는데. 네. 자, 최강 초등부예요. 최강 수학 초등부죠. 최강 수학 초등부가 원래 별칭이 사자수학이에요. 황소수학을 재밌지 않아요? 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저기 밑에 경기 남부권 가면 악어수학이 있어요. 악어수학. 지트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원래 사자수학이고 저희 캐릭터 있어요. 종종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걔가 최강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어쨌든 초등부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1, 2학년 이렇게 하고 3학년 이렇게 가서 고등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블랙 프리미엄이 생긴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초등부가 이렇게 가기도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넘어오기도 해요. 이렇게 넘어오는 애들은 어드밴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네. 정시고사 보고 오는 애들보다 허들을 훨씬 낮춰요. 왜냐면 우리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애프터 서비스 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받아서 잘 또 성장시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이제 이쪽을 지망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여기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입시팀에서 방향 설정해주고요, 분석해주고요, 자료도 주고요, 생기부도 저희가 관리해주고 자기소개서랑 면접도 관리해주는 요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고등 수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자,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니어 블랙이라고 만듭니다. 주니어 블랙. 그래서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중등 수학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 심화까지는 아니라요. 심화는 저희가 할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되면 저희가 블랙으로 데리고 올 거고요. 요게 지금 3월 개강입니다. 3월 개강. 3월 개강할 거예요. 그럼 1, 2월은 왜 안 해요? 1, 2월은 맛보기 수업이 따로 있어요. 거기 프리미엄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따가 저희
영재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실 건데 프리미엄 수학이라고 해서 원래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저희가 있었거든요, 수업이. 근데 애들이 또 그렇게 또 교회에 가는데 또 시간이 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죠. 늦잠, 성장기에 늦잠을 자야 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죠. 그리고 수업이 조금 저희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조금 버거웠던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버텨준 애들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JMO도 이번에 처음으로 애들을 출전시켜봤고 성대경시도 출전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애들 그래도 시험 열심히 보고 또 외식하고 가족들끼리 뭐 그런 추억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수업을 좀 쪼갰어요. 쪼개서 원래 학생이 이렇게 오면 과정 3개를 세 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세 분의 선생님이 과정 3개를 일요일 날 아침에 수업을 시킨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겠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 딸도 열심히 다녔고. 근데 이제 했는데 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간격이 멀어져서 중간에 애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기간이 끝났고 이제 1월 달에 저희가 2번째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때 3개의 수업을 어떤 애는 저는 하나만 들을래요. 괜찮다. 하나만 들어. 전 2개 들을래요. 2개만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창의 사고력 안 된 애들이 있을 겁니다. 뭐 1031이나 뭐 지중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 경험 올림피아드 뭐 이런 책들 수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을 좀 확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 아침으로 바꿨어요. 토요일 아침으로. 맞죠? 센터장님? 토요일 아침. 네. 네. 그렇습니다. 블랙 프리미엄관 소개를 좀 할게요.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제가 읽을게요. 학원 설립 목적은요. 지역 내에 동작, 관악, 영등포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자, 모토가 이겁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고등수학 전 과정에 대해 심화까지 공부하고 간다. 네. 자, 그래서 블랙 프리미엄관의 반 이름이 총 4개예요. 특목 K반, 특목 C반, 자사 K반, 자사 C반. 각 학년당 4개씩 있습니다. 각 학년당. 자, 그래서 입학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정석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특목 K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작한 아이들이 중학교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데 얘네가 미적분 1까지 끝나고 확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는 미적분 2까지 다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가는 거죠. 보통 과고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 갑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다음 학년 있죠. 그 다음 학년. 다시요. 얘네가 지금 중3이에요. 중3 되는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2 되는 애들은 이 반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한 학년이 좀 애들이 똘똘하죠? 그럼 그 다음 학년이 약간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학년이 좀 똘똘합니다. 원래 그래요. 띵동땡. 아, 그럼 우리 애는 지금 어디에 속하지? 띵동땡. 원래 그래요.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고등수학을 시작하면 이제 특목 C반, 그 다음 자사 K반도 똑같아요. 시기는 똑같아. 그런데 조금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 좀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이제 진도를 좀 뺄 거고요.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저희는 빵꾸 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복습을 좀 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자사 C반이 제일 막차 탄 애들이에요. 자,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는 고등수학을 시작해야 막차 타는 겁니다. 정말 늦어도 2학년 3월 달에는 고등수학 시작해야 돼요. 뭔가 조금 앞서가려면, 앞서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공부에 좀 열을 올리려면 그렇습니다.
늦어도 중학교 2학년 3월 1학기에는 공통 고등 수학을 시작해야 된다. 왜? 3학년 1학기 때는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러면 이제 스페셜해지지가 않거든요. 수업 시간은요. 2시간 반 수업에 1시간 반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총 4시간입니다. 월, 수, 금, 화, 목, 토. 월, 수, 금, 화, 목, 토. 2시간 반, 1시간 반 클리닉. 그럼 클리닉은 뭐 하는 거냐? 테스트가 1번이에요. 매일 테스트 봐요. 데일리 테스트 매일 보고요. 개념 테스트 매일 보고요. 그 다음 틀린 거 아이들이 오답 수정해서 바인더에 철까지 딱 해야 집에 보냅니다. 그 다음 저희는 3단계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3단계. 자, 1단계가 선행, 2단계가 복습, 3단계가 내신 현행이에요.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약간 선생님들은 벅차해요.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만족해요 저는. 아이고. 여기 있구나. 네. 자, 공통수학 1을 봤어요. 공통수학 2를 봐요. 자, 보세요. 공통수학 1을 얘가 개념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봤잖아요. 그러면 이때 발전을 보거나 또는 응용 단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냐? 공통이가 여기서 개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준심화를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이제 발전, 응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심화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을 다 하기 위해서 초, 6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좀 늦게 시작한 애들은 생략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화까지 못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방학 특강을 이용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 풀커리를 탈 시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풀커리를. 네. 그럼 이제 대수가 시작하죠? 대수가 여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 대수가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찍 시작했으면 얘가 이렇게 타고 오면서 책을 좀 많이 본 다음에 대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얼른 대수로 또 가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내신 기간이 있어요. 내신 기간. 내신 기간은 약 2주입니다. 2주. 보통 여기 대방 캠퍼스가 한 3주에서 4주 해요. 저기는 2주만 하는데 1학기 내신은 정말 한 2주 정도 하고요. 2학기 내신은 저희도 막 4주 할 때도 있어요. 2-2, 3-2 애들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저희는 진도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부모님도 불안해가지고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3가지입니다. 앞으로 축 치고 나가는 선행, 그 다음에 뒤에서 쫓아오는 복습, 심화,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때 하는 현행, 이렇게 해서 계속 나선형으로 계속 진행된다. 그 다음 내신 대비가 2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지역 기출 안 풀립니다. 강남 3구 지역 기출 풀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평이한 문제로 시간 낭비하는 게. 그리고 공부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대한 시험을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은 이걸 안 보게 되거든요.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시험 볼 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피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심화 문제를 이때 풀립니다. 그래서 이때 블랙라벨 가지고 저희가 시험 대비합니다. 그리고 요 강남 3구 기출이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관리는요, 크게 생활관리하고 학습관리 2개로 나뉘는데요. 제가 요건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생활관리, 출결, 숙제 했냐 안 했냐, 야 너 프린트 정리 왜 이래, 가방 정리 안 해? 이런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는 애들은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정리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런 거 관리하는 학원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지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저희는 이런 거 관리하겠습니다. 노트에 정서된 상태로 깔끔히 풀어내는지 선생님들이 다 확인합니다. 시험 보시면. 또 저희 팀장님 아주 지독합니다. 정말 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다음 오답 틀린 거 바인더 관리 다 하고요. 그 다음 개념 테스트, 백지 테스트죠. 요거 꼬박꼬박 보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역질문을 합니다. 얘가 분명히 이거 맞출 애가 아닌데 풀어봐. 그리고 저희가 그 조금 빨리 시작하는 반, 좀 잘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요. 사실 많이 해놓은 애들은. 그런 애들은 발표시키고 동영상 찍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면접에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6층이에요. 애들이 이제 밑에서 공부하고 위로 올라와서 클리닉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3이 이제 1기인데 정말 이 지역의 전교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학교를 간 애들은 그래도 아까 보셨죠? 3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 9등급 체제에서 그 정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졸업한 애들은 굉장히 만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수학, 영재 수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프리미엄 과학, 영재 과학이죠. 그리고 이제 영재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안내문 이제 보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입학고사가 있습니다. 비재원생은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학고사를 봅니다. 네, 커트라인 당연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원생들은 2일부터 3일까지. 재원생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이 반이 이번에 대상입니다. 이렇게 딱 지명하는 그 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시험을 보고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끝났어요. 아니. 궁금하신 거. 네. 여기 프로그램 보면은 네. 지금 공통수학 신개념, 공통수학 원독습, 2-1 현행 이게 지금 6개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 6개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6개월 과정에서 그 뭐지? 정석 기본이랑 RPM 하면은 조금 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프리미엄인데 실력을 어. 조금 맛보고 가면은 그죠? 그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원래 RPM 안 썼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실력을 볼 만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3개월 단위로 계획을 해서 단과 형식으로 가면 좋은데 저는 이 아이들이 그대로 성남고, 숭려고 가면 걔네들을 데리고 대학을 보내야 돼요. 치고 빠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꼭꼭 밟고 가자. 6개월 사실 이게 길면 길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내신 시험 고려하고 뭐 이것저것 되고 하면 전 6개월 정도가 맞다. 근데 당연히 아이들이 수준이 조금 땡겨줄 수 있으면 좀 바뀌긴 하는데요. 자, 정석 실력 보려면 아까 전에 초6에 시작하는 아이들, 걔네들은 실력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실력 볼 시간까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아예 어떻게 하냐면요. 방학 때 고등부 수학 선생님이 하시는 심화 특강 있어요. 그거 들으라고 해요, 차라리. 차라리.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고등부 가서 고등학생들하고 한번 자웅을 겨뤄봐. 심화 특강 들어. 그래서 블랙라벨, 뭐 이제 연합 모의고사 이런 거 하면 좋아요. 맞아요. 또, 네. 방콕 중학교에서 전교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한성고 갈 수 있어요. 어디요? 한성과학고. 네, 한성고. 아주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방콕 중학교가 별로 좋은 학교. 아니요.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준비를
여러 명을 이렇게 시켰는데 웃긴 건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입시철 돼가지고 또 갑자기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학교에서 야 너 원서는 정말 저하고 그냥 교과 수학 열심히 준비하던 동양중학교의 모 학생이 있는데 영재학교를 원서를 내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떨어졌어 결국. 또 과학고 걔가 또 넣었어. 또 이제 떨어졌어.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썼는데 떨어졌어. 자, 이번에 누가 붙었냐? 제일 아닐 것 같은 애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선행을 전혀 이번에 붙은 학생이 대방 캠퍼스 다니는 애예요. 네, 저희 딸도 여기 네. 다녔어요. 블랙 아이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건 뭔지 알아요? 간절한 애여야 돼요. 얘는 이거 아니면 안 됐던 애예요. 아 진짜로. 그게 눈빛에서 보였다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했던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이게 과고라는 게요. 준비 없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과보다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면접 오랫동안 준비하고 거기에 특화된 기출문제를 계속 풀리면 누구나 갈 수는, 그러니까 갈만하다. 근데 가서가 문제죠, 이제. 걔는 이제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는. 어쨌든 합격했는데. 그래서 어머님들 진짜 준비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1차 붙고 나서 준비를 또 할 수, 여기서 할 수 있나요? 1차 미리, 아니요,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1차 붙고 2차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1차는 합격이라고 전제하고 2차를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차가 어렵거든요. 1차는 서류, 그냥 자소서. 2차는 가서 문제 풀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준비가 안 되고 해서 거의 1년 내내 2차를 준비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기고사가 그 프리미엄 수업, 프리미엄 과학 쪽은 아니고 네, 그냥 블랙 프리미엄. 네, 그 프리미엄 수학하고 과학 이번에 새로 이제 리뉴얼 돼서 이제 하니까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요. 왜냐면 좋은 기회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되게 좋은 기회예요. 수업이 많이 열려요. 근데 이게 탄력이 안 받으면 이제 좀 애매해지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학고사 네. 1년만이 4개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테스트를 보면 그게 커트라인이 절대 점수로 나뉘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율로 아니요. 절대 점수로 합니다. 몇 점까지는 무슨 반, 몇 점까지는 무슨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도가 다 달라요. 이 반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2반 가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이 시험을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니어 블랙처럼 새로 개강하는 반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미 출발한 반이 있으면 그거는 저 이렇게 갈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점수로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풀이를 봐요. 그러면 애매한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부가 또 좀 달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특모 그 예비 중 이 아이들 3개 반이 있잖아요. 네, 예비 맞아요. 반에서 또 시험을 봐서 잘하는 반 맞아요. 네. 1월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얘네들이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은 나눌 시기가 아니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네요. 비슷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나눌 거예요. 조만간 나눌 거예요. 1월로 시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그거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예, 못 드릴 것 같아. 예. 그러면 진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심화 문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얘네들은 진도가 다 똑같고요. 네, 알아요. 진도가 똑같고, 아, 이제 가면, 그렇죠. 둘 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진도랑 심화 차이가. 예. 그런데, 저희는 모든 개념 발전은 정석과 RPM 또는 정석과 센 조합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 다음 교재가 바뀌어요, 이제.
조금 낮은 반은 센 B로 한번 다져야 되는 거고요. 좀 높은 반은 마풀 시너지, 고등학생들이 보는 책으로 그냥 달려버립니다. 그리고 마풀 시너지 본 다음에 일품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말씀하셨던 정석 실력을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으면 정석 실력까지 가는 거고, 이 시간이 없으면 이제 중간에 마풀 시너지 정도만 보고 대수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렵죠. 프리미엄 반 다니면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통목고 가기 준비하는 건 따로 관리해 주시는 거 아니면 따로 또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따로 해요. 따로 또 네.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따로 해요. 블랙 프리미엄 관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 해요. 네. 아, 이게 중학생이냐 고등학생, 초등학생이냐에 좀 달라요. 중학생 몇 학년이에요? 중2, 3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센 상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센 상, 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예비 중1. 네. 아, 그러니까 학년이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예.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년이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다 학년별로 다른 다르죠. 어떤 영역을 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학년도. 근데 이미 저희가 학년을 안 섞어요. 그러니까 2학년은 2학년들끼리 수업하고 1학년 1학년들이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2학년인데 이거 시험 본다. 그러면 이제 네. 그 아이가 예비 중1인데 네. 그러니까 중2까지는 이제 심하고 아. 이제 3-1, 3-1 그렇게 준심화까지는 아닌데 네. 중학까지는 네. 그러면 그 1, 2, 3학년 비중이 문제가 나올 때 아. 3학년 비중이 많은 건지 아, 자, 중등 과정을 시험 볼 땐 대수와 기하로 나눠서 시험 봐요. 네, 그냥 섞어요. 대수 파트, 기하 파트. 이렇게 하지 이게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험 보고 나면 문항 분석표하고 결과 보고서 다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원하시면 상세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드려요. 네. 원하시면. 그래요. 괜찮나요? 네. 그 수업하면은 그 단원마다 평가를 보게 되는지 시험 그 단에서 어떻게 성취도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자체 경쟁을 하는지 궁금하고 특강도 이거 레벨 테스트 보는지 특강은 레벨 테스트가 없고요. 특강은 없고 단원마다 테스트를 보는 거는 저희가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의 재량인데 시험을 보면 집으로 무조건 공지가 가는 거는 맞죠? 다영이 어머니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그냥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코멘트들을 주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매일 이제 매일. 학생이랑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저는 제가 홍보처럼 말씀이 들리겠지만 블랙 프리미엄과 팀장님 지금 너무 엄청나신 분이라서 과연 개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맞나 싶은 만큼 너무 맞아요. 잘하십니다. 진짜 네, 그래요. 그래서 네. 되게 또 잘 보고 이게 제가 아까 놀라운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팀장인데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진짜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을 보잖아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자기 책에는 맞았던 문제인데 왜 이 시험에는 틀렸지? 그럼 문항을 봐요. 그럼 얘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틀렸다라는 코멘트까지 다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 대단하다. 좀 꼼꼼하게 피드백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막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탁 캐치해내세요. 네. 그래서 실력이 올라요, 애들이 보면.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타잖아요. 아이들이 노트를 보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외우면서 오는 거죠. 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 개념 시험을. 전 그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빨간 가방 메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원장인지 잘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야, 너 참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아, 그럼요. 아, 이거 오늘 시험 보거든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블로그 들어가시면 있어요. 네. 그리고 중학생 특강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개별 진도입니다. 개별 진도가 가장 효율이 좋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개별 진도가 제가 볼 땐 가장 좋다. 그래서 책 한 권 끝내주세요. 아니면 저희 아이는 2-1에 여기, 뭐 3-1에 여기가 구멍인데 여기 좀 메꿔주세요. 뭐 이렇게 딱 주문을 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시작하다가 또 중간에 한번 이제 또 수정을 또 해주시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건 이건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네. 지금 예비 중인데 2학년 2학기 선행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다른 일단은 한 네. 2년 뒤에 네. 블랙팀이랑 네. 왜 끝반이가 들어가고 가능할까요? 2학년 1학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비 중. 그럼요. 아니, 이게 어머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중학교 수학은요, 그리 오래 끌고 갈 수학이 아니에요. 예? 그 2학년 1학기를 왜 6개월을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수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수는 대수고 기하는 기하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개통으로. 그냥 누군가는 한 달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역량 차이가 아니고요. 어머님들의 불안감, 아이의 소극적인 어떤 그런 거지 한번 경험한 사람한테는 또 별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그렇게 시간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저 비재원생 중에서 그 테스트 자격이 되는 친구들이 중3 수학까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3이 이제 수학이 끝났다. 한번 봤다. 그러면 바로 고등수학 안 가요. 저희가 중등 심화를 한번 싹 한번 해요. 최상위 수학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한 2달이면 끝나요.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때 쑥 한번 한 다음에 3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네. 괜찮으십니까? 또 없어요? 네. 네. 특강 고등도 개별진도 있어요? 있어요. 누가 하냐면요. 제가 하는 걸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전화로 문의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하는 걸로 그냥 하나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걸로 올려놨는데 제가 화목토에 좀 시간이 돼서. 네. 네. 한번 다지고 싶다. 그게 개별 진도로 하는 게 맞죠. 2달이면 한번 쑥 다 볼 수 있어요. 개념을 애가 아는 상태에서. 그죠? 애가 개념을 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 한번 쑥 보는데, 빠르면 한 달이면 충분히 다 보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